네, 오늘은 모처럼 만에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8월의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좀 기분 좋게 출발하는 이 시장만큼이나 산뜻하게 이 8월에 새로운 전략을 주실 분 반가우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 기다리셨죠? 최성환 교보증권 부평지점 지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셨어요? 8월 말씀하시니까 이제 8월 1일이네요. 8월에 벌써. 크리스마스 영화처럼 좀 좋은 일이 8월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산타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7월 달이 워낙 힘들었으니까요. 맞아요. 8월에는 좀 좋은 일이 많을 수 있는, 또 특히 오늘 다행히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작년에 12월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방송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아요. 지금 계절이 겨울, 봄 지나서 이제 여름까지 왔거든요. 8월의 크리스마스처럼 또 새로워질 시장에 많은 또 전략을 선물처럼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방송일 기준으로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TCC 스틸의 아버지, 제가 우리 이렇게 키워드를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HPSP, 이녹스, 동문하나텍, JLK 100%에서 500%까지 종목 하나에 대한 이 성과가 매우 좋았던 그런 성과였어요. 그래서 8월에 더 기대가 되는데 일단 7월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지점장님. 네. 8월은 어떻게 보세요? 반전의 한 달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8월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시 이제 계속적으로 8월은 어닝 시즌이잖아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가 오늘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9월에 FOMC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결국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본 조달 비용, 코스트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익에 대한 개선도 있겠지만 당연히 투자에 대한 부분도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결국엔 금리 인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금리는 인하될 것으로 지금은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동안에는 상당히 애타게 금리가 인하되기를 기다렸었는데 막상 이제 된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침체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경기 논쟁으로 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일단은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면서 역시 제롬 파월의 그런 코멘트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어제 일본이 15년 7개월 만에 최고 금리로 올렸다고 하잖아요. 0.25%로.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장기 불황 또 장기 저금리, 제로금리 수준에서 이제 조금 올렸지만 그 의미가 어떤 걸 의미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결국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만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자금의 이동에 대한 부분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엔저에 대한 그동안의 부분도 있었지만 환율이나 금리 그리고 어닝 시즌 같이 좀 복합적으로 8월이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에는 지금은 단순하게 우리가 본다면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PER이 지금 보면 9.3배, PBR도 0.9배,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이제 보니까 크게 여기서 하락할 염려보다는 근데 올라가려면 무엇보다 거기에 따른 호재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이번 8월이 중요한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들 다 짚어주셨어요. 달러는 이제 약해질 일이 더 많이 남았고 그리고 엔화는 이제 정말 엔저의 시대가 막을 내렸나라는 포인트를 8월에도 추가적으로 보자. 사실 미국 쪽으로는 배드 이즈 굿 국면이었는데 이제 정말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면 하강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또 지표를 봐야 하고. 체크할 게 많습니다. 오늘 반등한다고 그냥 무작정 환호해선 안 되겠는데 그럼 8월에 매수 시점으로 보시는지 빠질 때마다 사도 되는 걸까요? 8월은 일단은 실적 발표 시즌, 어닝 시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엔 실적이 중요하고 이에 따라서 향후 방향에 대한 부분도 금리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보셔야 되는데 일본 사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그 밸류업에 지금 우리나라가
밸류업 코리아에서 지금 밸류업을 위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일본 사례를 보면 과거 89년도에 일본 기업들의 PER이 70배까지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거품이 상당히 꼈었는데 거품이 꺼지면서 상당히 힘들었었죠. 근데 그러면서 지금 2000년 이후부터는 일본도 주가와 실적이 연동돼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현재 PER은 16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실적이 주가와 연동된다 이런 의미를 상당히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실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크로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높을 것 같아요, 지점장님. 그렇죠? 네. 근데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한 어닝 시즌의 연장선. 사실 7월에 실적주들이 많은 기회의 영역이라는 거를 입증했잖아요. 지수가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좋았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 지점장님 보시기에 실적주 플러스로 하반기에 증권가 하우스에서 대부분이 코스피 상단 높여줄 쪽은 밸류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 양측면의 전략을 어떻게 짜갈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정부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이제 강화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도 밸류업에 대한 공시를 좀 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관련돼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서 금융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배당 성향을 높여라. 일본 같은 경우 36.1%까지 올려놓은 상황이고 PBR 1배 미만 같은 경우는 3년 내에 그걸 도달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시키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PBR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낮은 기업들이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강경한 정책을 펼치면서 이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도 적극적이었고 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유입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을 상당히 강화시킬 수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화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부분도 기업들이 이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을 IR과 공시를 통해서 투자자들과 주주와 계속 소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뭐 ROE 개선이나 M&A 특히 뭐 공개 매수가 최근에 보면 많이 기업을 합치거나 뭐 이러면서 활성화되는 부분들 그래서 네. 무엇보다 신뢰와 투명성이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잡혀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 통해서 또 그리고 기업의 그런 투명성 강화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향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발표를 해 나가는지 주주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이사회에서 보여주는지 여부는 계속 하반기 동안에 밸류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반드시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섹터로 좀 좁혀볼까요? 지금 7월 말부터, 그러니까 중순부터는 AI 반도체 조정 많이 받았죠? 게다가 오늘은 일부 반등이 나오지만 방산주도 실적이 그렇게 탄탄한데 어제 고점 대비 조정을 깊게 받더라고요. 기회일까요? 제가 작년에 종목들을 잠깐 아까 말씀하셨던 뭐 TCC 스틸이나 뭐 그런 뭐 JLK, 뷰노 이런 기업들의 이녹스, 수익률이 작년에 뭐 500%, 400% 이렇게 올랐던 예. 이유를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그런 기업들이 다 또 그 시점에 이렇게 트렌드, 패션으로 이렇게 계절의 변화처럼 시장에서 주도주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주도주 안에서 내가 같이 있어야지 그 주도 벗어나서 주변주라든지 그리고 그 변두리란 표현을 좀 그렇지만 그 옆에 있다 보면 소외받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AI 관련된 반도체와 방산주 뭐 등이 당연히 또 K-뷰티, 화장품 등 이러한 그 주도주 섹터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트렌드가. 그 안에서 우리가 계절이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그 안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AI 관련주로 당연히 엔비디아가 오늘 올랐지만 결국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노이즈 때문에 빠졌던 거고 계속적으로 AI는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 로봇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도요. 네. 같은 의견으로 기회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고밸류에이션보다는
계속해서 좋을 섹터, 그리고 말씀하신 트렌드 시장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트렌드 이야기하실 때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K뷰티도 있었어요. 화장품. 근데 지금 고점에서 조정도 크게 받고 변동성도 크잖아요. 이렇게 트렌드인 건 알겠어요. 근데 고점까지 올라가면서 여기서 뭔가를 더 확인하려는 심리 안에서 지금 포트에 담는 게 맞나? 계속 보유한 게 맞나? 라는 시각에 대한 의견은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뭐 중국이 싸지만 못 믿겠다. 예를 들면 퀄리티에 대한 부분을 좀 못 믿겠다. 그거를 중국에서도 소비자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면 결국에는 뭐 K뷰티에 대한 분들이 시장에서 나갈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뭐 단기적으로 부침은 있겠지만 현재의 흐름상으로 K뷰티, K푸드 뭐 모든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가 좋은 흐름은 역시 돈 버는 바이오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기술 수출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돈 버는 바이오가 많아진다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종목군들은 이 시간을 꾸준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했고요. 같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